정말 뜻밖입니다. 프랑스 유튜버가 단순한 오타처럼 여겼던 한글 때문에 도쿄를 떠나 서울로 향했고, 옥 펜던트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국립한글박물관과 다실, 대학 강연장까지 이끌었습니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의 약속을 손끝으로 체험하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임을 깨달은 여정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한글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데트 모르오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도쿄에 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시부야의 네온사인, 갑자기 내리는 비 속 알록달록한 우산을 든 사람들, 더위를 잊게 하는 자판기 줄의 은은한 윙윙거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늘 다음의 핫 이슈를 찾아다녔습니다. 최신 스트리트 패션, 가장 기발한 기기, 남들이 모르는 독특한 카페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예비 배터리도 가방에 듬뿍 챙겼으며, 단 하나의 규칙만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찾아라. 한국은 제 레이더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K-팝만 조금 들어봤고, 한국 드라마가 스트리밍 메뉴에 뜨는 걸 본 적은 있지만, 그저 언젠가 가봐야 할 나라 목록에나 들어있을 뿐이었죠. 저는 한국을 일본과 비슷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반짝이는 대도시, 예의 바른 사람들, 맛있는 음식, 별 볼 일 없겠다 싶었죠. 누군가가 한글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글이 뭔지, 왜 중요한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제 채널 구독자들은 일본의 멋진 것들을 보고 싶어 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후끈한 오후, 저는 하라주쿠 다케시타 거리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달콤한 크레페 냄새와 지글지글 타코야끼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파스텔톤 치마를 입은 소녀들은 셀카봉을 돌리며 오버사이즈 후드를 입은 소년들은 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가방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연민트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큼지막한 흰 글씨로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으니 사랑해요라는 뜻이라 했는데 저는 킥킥 웃고 말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떻게 봐도 사랑해 뒤에 에어를 덧붙인 오타 같았거든요. 웃긴 오타네 하며 카메라에 대고 비쳤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갸웃하며 정중히 미소 짓더니 가방을 제게 건네며 기념사진 한 장 찍어요 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고 이거 정말 랜덤한 한글 가방, 실수인가 디자인인가 라는 멘트를 남기고는 그만 가게를 나섰습니다. 몇 블록을 더 걷자 한글 모양이 잔뜩 찍힌 티셔츠를 맞춰 입은 일본인 관광객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중 타쿠미라는 청년이 제게 달려와 오데트 씨 하고 외쳤습니다. 제 여행 브이로그를 본 적 있나 봤죠. 가방 글자가 뭐라고 적힌 줄 아니? 하고 묻길래 저는 모르겠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막을 짚으며 사랑해요? 아니면 사랑해요. 하고 웃더니 자신의 셔츠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효맹이란 뜻이라더군요. 자신도 단어 뜻은 모르고 샀다고 고백했지만 글자가 차분해 보이지 않아요? 라며 손가락으로 모양을 따라 쓰더라고요. 저는 어깨를 토닥이며 그러게 물결 모양 같네. 귀엽긴 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살짝 궁금했지만 금세 떨쳐냈습니다. 크레페나 먹으러 가자 하고는 한글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비좁은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도 입고 다니는 걸까? 왜 사랑해요가 웃기면서도 묘하게 신경 쓰이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탭을 띄웠습니다. 검색창에 훈민정음을 입력하자마자 600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각 글자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 그대로, 무은 입술을 담은 모습 그대로였죠. 그 곡선과 점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세계가 곧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아직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있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속 맴도는 호기심의 맛을 입안에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동영상 같았죠. 저는 이불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척척 적신 뒤 도쿄에서 더 많은 한글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집어들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은 뒤 바로 하라주쿠, 도쿄 10대 패션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케시타 거리에 모여든 알록달록한 인파 사이를 겨우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네온 핑크와 전기 파랑이 번쩍이는 간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길거리 공연자는 북을 두드리며
그 비트가 제 가슴을 요란히 두드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플랫폼 부츠, 반짝이 치마, 오버사이즈 모자가 어우러진 과감한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저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연민트색으로 칠해진 작은 액세서리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유닉 촤암스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 옆에 작게 한글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뛰었습니다. 문을 밀치자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안에서는 제스민 차와 닦아낸 목재가 섞인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진열대에는 섬세한 팔찌, 반지, 목걸이가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나카무라 사쿠라라는 대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자른 검은 머리끝을 연보라 빛으로 염색한 상태였고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데트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가방 영상 봤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아해요. 특별한 거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저를 유리 진열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매끈한 흰옥으로 조각한 작은 펜던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에 한 글자씩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영원히 크어된 목걸이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쿠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가게 주인은 중국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글이에요. 저는 그 펜던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글자들은 살아 숨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사쿠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글을 장식으로 착용하는 걸까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양이 예뻐서요. 곡선은 부드럽고 직선은 단단해 보여요. 그녀가 옥을 톡톡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 같아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잔잔한 연못이라니요? 물 위에 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끌렸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 어제 만난 고등학생 야마모토 타쿠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가 목에 거놓은 목걸이를 보고 환히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그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티셔츠에는 희망효맹이라는 큼직한 한글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뜻이라며 뭔가 긍정적인 게 필요했어요라고 수줍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획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피부가 홀린 듯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아서 샀어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의 말은 북소리처럼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희망, 영원, 사랑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옥 목걸이를 가리키고 그의 셔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커피나 한잔 할까요? 더 듣고 싶어요. 우리는 하늘색으로 칠해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바리스타는 우리에게 두 잔의 말차 라떼를 건네주었습니다. 거품이 몽글몽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가슴에 살포시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글자들이 왜 중요한지 들려주세요. 타쿠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고 쓸 권리가 있다는 세종대왕의 약속이었다고요.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워크숍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쓰며 역사에 닿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말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녹색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고대 학자들이 글자를 새기고 농부들이 글을 배우고 아이들이 곡선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따라 쓰는 이미지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을 좇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 속으로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타쿠미의 말과 주머니 속 옥 펜던트의 감촉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노트북 전원을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타이핑했습니다. 한글은 왜 이토록 중요한가? 그런 다음 클릭 몇 번으로 서울국립한글박물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상 투어를 찾아냈습니다. 화면에는 밝고 현대적인 박물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천장에 아치가 드리워져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한글이 새겨진 고대 목판 인쇄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렀더니
유리 진열장으로 가득한 어두운 전시실이 보였습니다. 각 진열장 안에는 다채로운 서예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고 힘있게 그어진 붓글씨 획마다 설명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패널에는 1443년 세종대왕이 학자들을 모아 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려 했다는 문장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설명을 읽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작업을 훈민정음이라 불렀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양초 불빛 아래 학자들이 종이에 엎드려 한 글자씩 새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밖에서는 한복을 입은 농민들이 두루마리를 들고 모여 글자를 배우며 삶이 달라지는 순간을 맛보았겠지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빈방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곧 희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500년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이 작은 막대기로 모래바닥에 글자를 따라 쓰며 웃던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가를 정확히 발음했을 때 환하게 미소 짓던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습에 목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일본어 발음을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던 모습을 떠올리자 저를 위해 그렇게 세심히 설계된 문자를 배우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저는 모든 기사와 동영상을 섭렵했습니다. 한글이 금지되었던 시절, 책이 불태워지고 선생님이 처벌받았던 일, 외부 세력은 한글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두려워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림 속 붓질에 글자를 숨기고 시를 몰래 읊으며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사찰벽 위로 춤추듯 떠다니는 유령 같은 글자들이 저항과 자아를 전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 음절, 민민이 백성을 부르는 함성이 되었을 때 저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가슴이 저려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거리는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구석의 라면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자전거를 탄 한 명이 조용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잠들어 있던 제가 이제 막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는 잊은 듯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 한글의 고향을 직접 보러 가야 해. 그 순간 호기심은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 다음 영상은 스트리트 패션이나 기발한 카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목소리를 담아낸 살아있는 알파벳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에 방문 허가를 묻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서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바람에는 소림 내음과 도시의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슴이 둥둥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낭과 카메라,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이끈 옥 목걸이만 몸에 지닌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저는 높이 치솟은 건물들과 반짝이는 간판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네온 불빛마다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도서관, 시장. 저는 창가에 비친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조용히 그 발음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울은 한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개관을 앞둔 시간이라 아직 한적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한 책이 옆으로 누워있는 듯한 형태였고 은은한 회색 석재와 유리창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옆벽에 손바닥을 대고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친절한 경비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굵고 검은 글씨로 쓰인 팸플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먹물이 바랜 고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먹을 찍어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 강사가 두 손가락을 모아바을 쓰는 동작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해보며 그 형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매트 위에 바을 그려보자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어요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은빛 머리칼을 단정히 올린 김 선생님이 이끄는 소규모 서예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은 붓과 먹물잔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써봅시다. 저는 손을 떨며 붓을 먹물에 적셨습니다. 과거 에코백 해프닝이 떠올라 소리 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샷의 획을 그릴 때는 천천히 붓의 무게를 느꼈고 획을 그릴 때는 숨을 고르며 붓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점 2개 일을 찍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었고
마지막으로 원호를 그릴 때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완성된 글자를 보자 종이 위에 담긴 온기가 마치 포근한 포옹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글자 중간 부분을 가리키시며 여기 조금 더 부드럽게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붓을 다시 들어 물 흐르듯 선을 그렸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랑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저는 아이들이 용 모양 연을 날리며 뛰노는 야외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돌담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보다가 작은 소녀가 저의 용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목걸이 예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따라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같은 말을 주고받는 순간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시 안내판을 따라 사진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과 들판을 담은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진에는 나무 기둥에 글자를 새기는 노인이, 다른 사진에는 등불 아래에서 글을 읽는 아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 년 전 사람들의 희망이 빛으로 맺히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을 유리벽에 댄 채 눈을 감자 그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날 읽어주세요. 날 써주세요. 날 기억해주세요. 박물관을 나서며 해가 기울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건물 옆 작은 언덕에 올라 서울 전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숲 사이로 한글 간판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붓이 아닌 펜이었지만 획 하나하나에 확신과 환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는 것을.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와 목적을 품고 탄생한 한 글자의 여정에 저도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바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글. 제 여정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 글자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 햇살이 마치 친근한 얼굴처럼 창문 너머로 살며시 비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몸을 쭉 뻗자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설렘이 퍼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의 아늑한 다실에서 열리는 한글 연습 모임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옥 목걸이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노트와 펜,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거리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는 따끈한 떡을 팔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나무분 위에 한글 배우기 클럽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한적하고 평화로운 다실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마루 위에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방석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서예가 적힌 족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달콤한 녹차 향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친절한 여성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댓 씨. 가벼운 목례를 하며 저도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방 앞쪽에는 다정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이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모두를 원 모양으로 둘러앉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밝은 빨간 머리를 한 수줍은 10대 학생, 중년 직장인, 그리고 느리고 정성스럽게 글자를 따라 쓰는 노년의 어르신까지 보였습니다. 모두 자리를 잡자 이 선생님은 커다란 종이에 4개의 글자를 크게 적어 들추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오늘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봅시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에 알을 더하면 가가 되죠. 게 소리가 납니다. 종이를 톡톡 두드리시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따라 말했습니다. 가.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자 저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직접 글자를 써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붓펜을 집어들고 고을 그리기 위해 힘주어 아래로 내려 그은 뒤 작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가로획을 그릴 때는 살짝 눌러가며 선을 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붓은 움직였습니다. 제가 완성한 글자를 들어 보이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뿌듯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나를 차례로 써보았습니다. 글자를 쓸 때마다 수백 년 전 처음 이 모양을 새겼을 학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란 세종대왕의 희망이 제 손끝에 닿는 듯했습니다. 제 펜은 마치 작은 시간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습을 마친 뒤 우리는 녹차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빨간 머리의 10대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에 반했기 때문이에요. 제 시청자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 학생은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저의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연습 중이에요. 제가 수줍게 대답하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글은 당신을 받아주니까요. 그 말은 다정한 포옹 같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다시를 나서자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빛이었습니다. 저는 버드나무가 드리운 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지 사이로 꽃잎이 흩날렸고 바람이 살며시 스쳤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나의 친구입니다. 펜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글자마다 자신감과 생기가 담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친구였고 저를 이끌어주며 가르쳐주고 이 이야기 속으로 따뜻하게 불러주는 존재였습니다. 제 가슴은 가득 찼고 이 모든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강연날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어서 창밖은 아직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목걸이를 옷깃 아래에 살짝 감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는 오늘만큼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서늘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솔밭에서 불어오는 소량과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한글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빵집, 꽃가게, 책방, 마치 하나하나가 친근한 인사인 양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건물은 넓은 유리문을 반짝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재를 들고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특별 강연. 저는 미소 지으며 화살표를 따라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장 안에는 무대 위에 연단이 놓여 있고 청중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몇몇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유튜버 오데트 모루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 떨렸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경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정 중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랑헤유가 적힌 에코백, 영원히 된 옥 펜던트, 서해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붓을 든 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탄성 섞인 탄성을 지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이 모양에 맞게 글자를 설계했다는 이야기와 한글이 한때 금지되었다가 사람들의 단결력을 두려워한 외부 세력이 책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신 이유가 아름다워 보여서인 분 계신가요?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저는 앞줄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왜 시작하셨나요? 그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옆에 앉은 소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글자 모양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일어나서 손끝으로 한 글자씩 공중에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 사, 랑. 학생들은 나란히 손을 들어 햇살 속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저도 함께 그리며 잠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정을 나누는 듯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작은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내 글자가 적힌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에 써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가가 촉촉해짐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자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Thank you, Odette. 라는 외침도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글자에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어떤 10대 소녀는 자신이 직접 꾸민 붓펜을 건네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밝은 오후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저는 구름처럼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의 생명력으로 도시 전체가 노래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내 마음의 집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오늘 함께한 한글 여정,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작지만 강인한 한글은 그 탄생 배경과 아름다운 형태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데트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한글 속에 담긴 역사와 철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한글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한글을 사랑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